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들려줄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감상할 그림책은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포르투갈 최고 어린이책 수상작가인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가 글을 쓰고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라가치상 수상작가인 야랴 코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표지를 펼쳐볼까요? 표지에는 커다란 하얀색 나무가 보여요. 나무 위에는 작은 새가 앉아 있어요. 뒷표지 아래에 보이는 다른 나무와 풀들에 비해 훨씬 크기가 크고 두꺼운 몸통을 가졌네요. 씨앗 100개가 과연 이 나무의 씨앗인 걸까요?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럼 저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 볼게요. 읽기 전에 한 가지를 약속해요. 이전에 모카 스토리텔러를 참여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2번 들리면 2장씩 넘겨주세요. 먼저 두꺼운 표지를 넘겨볼까요? 이 부분을 면지라고 해요. 면지가 화사한 노란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네요. 이 부분을 속표지라고 해요. 속표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림책 세상으로 이끌어줘요. 검은색 치마를 입은 한 소녀가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보여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소녀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지나온 길에 검은색 점선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파란색 점선은 먼저 지나간 다른 사람들이 남긴 걸까요? 우리 씨앗의 여행과 함께 이 소녀의 여행도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같이 지켜볼게요. 초록색 소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나뭇가지 끝에는 표지에서도 보았던 작은 새가 앉아 있어요. 아, 그럼 100개의 씨앗은 바로 이 소나무의 씨앗이군요. 소나무에는 솔방울 열매가 열려요. 솔방울 열매 안에는 소나무의 씨앗이 있어요. 솔방울에서 씨앗들이 나와 둥실둥실 날아가고 있어요. 아마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나 봐요. 소나무 씨앗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100개의 씨앗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나무는 씨앗의 여정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날아간 씨앗 100개 중에 10개는 도로 항복판에 떨어졌어요. 커다란 코끼리처럼 무거운 트럭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씨앗을 밟고 지나가 버렸네요. 나머지 씨앗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더 멀리 날아간 씨앗의 일부는 풍덩 하고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길쭉한 물고기, 무늬가 있는 물고기들 사이로 커다란 노란색 물고기가 보여요. 노란색 물고기는 꼬르륵 물에 빠진 씨앗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입을 뻐끔거리다가 씨앗을 꿀꺽 삼켜버릴지도 몰라요. 남은 씨앗 중에 10개는 우뚝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바위에서는 싹을 틔우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희망이 있어요. 바위에서 대굴대굴 구르면 땅 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초록색 풀바디에 노을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보여요. 두 색이 대비되어 새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땅 위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콕콕 쪼아버렸어요.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씨앗이 35개나 남았어요. 나머지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은 씨앗 중 일부에 빨간색 벌레 2마리가 구불구불 파고들어서 씨앗 속을 다 파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어버린 씨앗은 싹을 틔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벌레 2마리의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아요. 씨앗들에게는 정말 힘겨운 날들이에요. 바람을 타고 날아갔던 씨앗 100개 중 남은 씨앗은 몇 개일까요? 100개의 씨앗 중 10개가 남았지만 7개는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말았어요. 씨앗이 그토록 원했던 물 한 방울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어요. 그 옆을 볼까요?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소녀를 보세요. 정말 슬퍼 보여요. 아마 소녀는 씨앗이 새싹을 피우길 간절히 기다렸나 봐요. 남아있던 3개의 씨앗 중 1개의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새잎을 돋우며 어린 소나무가 되었어요. 100개의 씨앗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만 자라게 되었네요. 이럴 수가. 어린 나무에 보들보들하고 여린 잎이 맛있어 보였는지 토끼가 날름 먹어버렸어요. 뒷짐진 토끼의 손에는 소나무 가지가, 입에는 초록색 소나무 잎이 보여요. 이렇게 씨앗의 이야기는 끝이 난 걸까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숲을 찾아왔어요. 숲에 어린 소나무들이 여기저기에서 자라나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가 먹었던 씨앗이 똥으로 나와서 싹이 난 걸까요? 커다란 바위에서 굴러내려온 씨앗이 바위 틈에서 자라난 것일까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씨앗들이 숲속 여기저기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무처럼 기다리다 보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네요. 어린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완전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어요. 그동안 씨앗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소녀도 어른이 되었나 봐요. 이제는 뒤따라 막대기로 점선을 남기며 걷는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소녀도 나무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씨앗의 여행을 기다린 것처럼 아이의 여행도 가만히 기다리면 모두 잘 될 것이라는 걸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 그림책을 읽어보았어요.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싹이 트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재미있게 감상했나요? 글을 쓴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발견하고 천진한 발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에서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재미있는 시각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그림을 그린 야라코누는 강렬한 색채와 감각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주는 작가예요.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 그림책에서도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도 했어요. 때로는 다양한 패턴이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찍어낸 표현을 볼 수도 있었고, 그림의 조각조각을 새롭게 조합하고 배치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재구성한 장면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럼 모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그림책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